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래입니다. 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이 증시 깨부수기 시간을 할 때 9월달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증시를 보니까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한 상황도 있고 종목들의 급등락도 있고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은 그런 흐름인데요. 저랑 같이 증시 깨부수기 시간에서 그런 내용들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 좀 투자자분들이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 좀 손실이 많으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서 전반적인 상황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도 증시 깨부수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이제 한지 한 4번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시장 뉴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나만의 지수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라갈 때는 지수가 크게 밀리더라도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종목들도 안 꺾이다 같이 꺾이면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수에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요런 이제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나만의 그런 분석 방법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 하나씩 좀 이제 나만의 것으로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지수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중국 시장 얘기도 있고 유럽 시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국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혼조세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아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리게 되면 우리 시장은 원래 안 움직였는데 굳이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기가 결정이 되면은 국내 지수에, 그러니까 국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가 2050포인트대를 2030포인트, 2050포인트대를 유지를 시켜주는 외국인들이 변심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면서 이렇게 변심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드리긴 했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QE3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언제 마감을 하느냐, 이 부분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종료하고 이제 바로 양적 완화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그때 당시 20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에 이제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종료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이제 1900포인트에서 2000 돌파하고 2050포인트대, 2100포인트대 근처까지 와다 올라와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물론 이제 그 테이퍼링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예, 250억 달러에서 이제 150억 달러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이제 발표할 때 그 문구에서 과연 이제 원래는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경기가 회복이 확신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구가 빠진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즉,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언제쯤 이제 실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꼭 나쁜 면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엔화 약세에 보이니까 국내 시장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원화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즉, 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뭐 이미 확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 엔달러 약세를 보이는 게 꺾여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재료 노출이잖아요. 그죠?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최근에 같이 밀렸던 국내 이제 종목들,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안 좋은 면만으로는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요 시기가 언제로 결정이 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이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꼭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를 봐야겠다. 즉,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요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요.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가 이제 19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즉, 스코틀랜드가 이제 분리가 되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금 중에 영국계 자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내용 나온 거는 거의 한 8.3%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이게 독립이 되게 되면 뭔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이전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듯이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분리가 되면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금융사들이 대부분 다 영국 런던으로 이제 그걸 이전을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던데요. 뭔가 상당히 그 변수가 일단은 그 자금 흐름에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뉴스라든가 이런 거 잘 챙겨 보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정말로 좀 뭔가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잘 보시면서 방향을 좀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은행, 증권, 그리고 이제 포스코, SKT를 제가 이제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주들, 오늘 자 KB금융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KB금융지주 최근에 지수 올라올 때 상당히 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는 그때 지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는 지수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뭐 회장에 대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소식 때문에 밀리기는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밀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평선 깨지면서 밀렸다는 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죠? 주가 빠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런 종목들, 기존에 아주 소외되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한다는 거 뭔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깨부수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은데 뭐가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를 찾았는데 이제 그런 내용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기업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하락의 초기 단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금융 보시면은 장대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봉우리가 여기 하나 이렇게 크게 나왔고 그 다음 봉우리에서 여기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크게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는 쌍봉 형태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 막 이렇게 다 꺾어지는 그런 상황 나오게 되면은 딱히 매매할 그런 거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증권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은행증권이 이렇게 깨진다는 점 우리가 시장에서 꼭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고요. 대우증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우증권 보시면 오늘 장대 음봉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까지도 확산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SKT에 대해서 거기다 적어놨죠. 포스코 같은 경우 보시면 아직 안 꺾였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공공쌍과다경 패턴으로 해서 올라오지만 아직까지 위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즉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언제 꺾이느냐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까 은행증권 먼저 꺾였고 좀 전에 포스코 이런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력한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약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언제 꺾이는지, 즉 기존에 최근에 이제 꺾이고 있는 은행증권이 어디서 저점이 형성되는지가 지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나 SK텔레콤처럼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이 언제 꺾이느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고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은 이제 워낙 그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선물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물 프로그램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가장 큰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드렸죠. 그죠? 이게 모든 거의 기본이에요. 즉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그 시장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좀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제가 그려놨지만 내용은 이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그죠? 좀 전에 아까 전에 우리금융처럼 고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쌍봉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시장이 꺾이는 초기라고 볼 수 있겠고, 상승은 고점과 저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다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높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이제 추세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가 선물 시장에서 언제 돌아오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 계속 선물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근데 시장을 돌아서려면 이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듯이 이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요 라인대에서 이제 돌았을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고 한번 급락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또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죠. 그죠? 근데 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요 라인대에서 여기 이제 저점 높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꺾이면서 저점 라인대가 또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완만하게 계속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선물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선물 지수가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아주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지수 2100포인트 근처 갔을 때 그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들어오면서 올라와요. 근데 꺾일 때 모습 보시면 쌍봉 형태 나오고 전고점 라인 때 깨지면서 이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죠. 그죠? 만약에 내가 선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팔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돌아서지는 않고 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깨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이런 자리가 이렇게 나와서 저점이 크게 쌍바닥 나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서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종목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런 패턴에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최근 셀트리온의 모습을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다른 종목들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 막 날아가고 막 그럴 때 이 종목은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다음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저점 라인 대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락해서 이렇게 터닝하는 거죠. 즉 선물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 지수가 돌아간다. 즉 선물 차트로 본다면 아직까지 바닥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거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저점이 나오는지, 포스코 SKT가 어디서 고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선물 추세가 어디서 돌아서는지 체크할 게 상당히 많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다양한,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수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맞추는데도 맞추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만의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여기서 추세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용은 안 좋은 게 나왔다,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상승이 이만큼 안 나오고 여기서 내용이 안 좋은 게 없으면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이제 돌파해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중간에 이만큼 많이 올라왔지만 눌림목 나올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그죠?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나만의 투자의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그 분들이 이런 나만의 그런 요소들,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이제 지수 판단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 보면서 지수 판단을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렸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계속 나오고, 콧물도 계속 나오고, 지금 수건을 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를 깨부수는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내가 아픈데 이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멀쩡한 상태가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골골대면은 계속 영원히 막 그렇게 아픈 상태로 좀 있겠죠. 즉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깨부수려면 지금 나한테, 즉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지 분명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투자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도 있었고,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도 있었고, 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그런 기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 나가야지 우리가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 나를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내가 기존에 잘못했던 거를 깨부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꼭 이제 하나씩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하나씩 내 자신을 주식 투자에 맞는 그런 성격으로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는 마라톤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증시는 지금 뭐 예를 들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당히 좋은 장을 겪고 2008년도, 2009년도 초까지 아주 힘든 그런 장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4년도니까 6년 동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중간에 뭐 이제 출렁거리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또 반복이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기가 약간 위축되고 또 안 좋게 되면 또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 최소 몇 년 후에는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양적 완화 정책 하게 되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뭐 현대차 이런 거 뭐 3만 원대에서 20몇만 원까지 가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그죠? 내 인생에 또 이제 안 오는 또 안 오는 게 아니죠. 또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봐야죠. 그죠? 즉, 몇 년 단위로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갖지 마세요. 즉,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당장 너무 마음에 급하게 갖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서, 나를 깨부수는, 즉, 그때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이 쌓이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위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힘을 내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를 깨부수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손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주식 투자 막 하려고 그러면 말리는 분들 많죠. 왜? 그 옆에서 잘 봤는데 다른 사람들 주식 투자가 좀 망한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인한테는 막 절대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면 그런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익만 생각하고 손실은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는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냥 단지 걱정만 하고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불안한 마음에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단지 걱정만 할 수도 있고 또 방치 그냥 몰라 그냥 냅둬 그냥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 좀 도와줘라 뭐 어떻게 해줘라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손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시장은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 하면서 몇 년 단위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막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버티면 또다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몇 년 동안 또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럴 때 들어가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막 계속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때는 당연히 만약에 물론 이제 이때 못 팔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손실 나고 하더라도 제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그 주식을 갖고 끝까지 버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손절을 하건 이익 실현하건 뭘 하건 이 과정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는 이해는 가는데 수익을 아주 내기 쉬운 이런 장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손해를 보고 뭐 어려운 과정도 겪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이제 성공을 하면서 60대부터 이제 막 강연회 하라고 막 이렇게 다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90대 그때까지도 이제 강연회 다니면서 상당히 큰 부를 누렸는데 왜냐하면 그 중간에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거를 다 이제 나의 그런 이제 내공으로 쌓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만의 투자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라는 거는 주식을 꼭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결정적인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수가 2007년도까지 좋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펀드도 많이 봤어요. 저는 펀드를 여기서 가입을 하신 분을 봤고, 여기서 이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1000포인트 깨지는 날, 그날 환매를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이 반토막이 난 거를 본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계속 펀드를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이제 돈을, 이 빠질 때부터 더 돈을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더 넣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넣어가지고 한 이 정도 되니까 펀드가 원금이 되고, 이 정도 되니까 아주 큰 수익이 되더라고요. 즉 위기를 내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망가지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내 기본적인 그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까지도 다 한 번에 다 잃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위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방법을, 기준을 잘 세워놓고 손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만약 잘 버텼으면 손절매하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좀 현금 갖고 기다렸다 잘 투자를 했으면은 위기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 말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이제 아주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죠. 만회가 1년 걸려서 만회할 거를 5년 걸려서도 이제 만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수가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거나 내가 손실이 만약에 크게 나기 시작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 끊어야 돼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자동차 몇 대 날렸다, 뭐 자동차 뭐 오늘 몇 대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 몇 대 날릴 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걸 지나가지고 아파트 몇 채로 날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처음에 이제 이거 날릴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마구 막 그 이제 잘못된 액션을 막 계속 취하는 거죠. 뭐 이제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뭐 엉뚱한데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 들어갔다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아파트 자동차로 끝낼 거를 아파트 몇 채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회복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와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때 투자할 만한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남겨놓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만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이 깨먹어버리게 되면은 만회가 안 돼요. 즉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우리가 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 첫 번째, 손실이 알려졌을 때 내가 만약에 손실 났다 그랬을 때 내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겠죠. 그죠? 부모님도 걱정할 거고, 가족도 걱정할 거고, 친구들도 걱정할 거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손실이 났다. 내가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났다. 내가 가장 왜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돈 깨먹은 것도 불안하지만 주변에서 알까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내가 이제 손실을 났을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잖아요. 살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막 그때는 막 오다가 실패하니까 뭐 다들 떠나가고 뭐 이러겠어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죠. 그죠?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이제 말을 못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심리적으로 일단 안정은 됩니다. 왜? 주변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게 되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원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변에다 다 일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미리 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항상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을 보면 안 되겠다. 미리 끊을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모르게 되면 손실이 막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손실이 커졌는데도 걱정만 더 커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꼭 생각을 이제 주변에다 알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뭐 한두 대 뭐 손실 볼 걸로 이제 끝날 걸 갖다가 집을 몇 채 날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조급함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이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손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빨리 만회를 해야겠어요. 주변에다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일단은 주변에다 얘기를 했으면 조급함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조급함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급함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작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다 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은 분명히 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충분한 시간에 대한 계획. 내가 당장은 이제 조급해하고 막 그래서 그랬지만 주변에다 일단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여유를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투자 자금을 뭐 일부라도 뭐 가족들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도움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제 어차피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는 행복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행복하려고 있는데 동생이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고 뭐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볼 수는 없죠. 다 같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돕게 되면은 큰 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단위로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결정적일 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방법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의 기준을 제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투자에 대한 기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심리적 안정. 심리적 안정 이게 별로 빨리 뭐 이제 손실 어떻게 만회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 먼저 이제 다른 거 막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조급하시다는 거예요.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회복을 하려면 주식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맨날 주변에서 뭐 어디서 얘기 듣고 사고 뉴스에서 듣고 샀고 뭐 맨날 이렇게 하다가 친구 얘기 듣고 하다가 이제 나 스스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나 스스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투자하기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식 공부를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 투자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돈이 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해볼 생각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죠. 그죠?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돈이 생긴 다음에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생긴 다음에 갑자기 내가 실력이 확 좋아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의로 투자를 한 다음에 모의 투자로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지수에 대한 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지수도 맨날 체크할 거고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할 거고 모의로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연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내공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는, 즉 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깊게 들어가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실의 원인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인을 알고 고쳐야지 2번 실수 안 하죠, 그죠? 자,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왜 손실이 날까? 왜 손실이 날까? 첫 번째, 초보라서 손실이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2번째, 정보를 너무 믿는다. 이 정보는 분명히 맞을 거야. 그러다가 계속 맞다가 한번 확 당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장의 위험. 우리가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만약에 확 급락을 하게 됐다. 아니면은 몇 년 전처럼 뭐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확 밀린다. 뭐 이런 시장의 위험들,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기업의 실적 체크, 기업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체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씩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나는 초보라서 손실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 밑에다 적어놨죠. 핑계는 버리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난 초보니까 뭐 실수할 수 있어. 맞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모의 투자 있잖아요.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방법이라 해서라도 내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한 다음에 하면은 그래도 초보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핑계를 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투자의 기준을 초보일수록 오히려 투자의 기준을 더 세워야 되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2번째로 정보를 너무 믿다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가 종목을 하나 줬는데 뭐 내가 사진 하나 놨는데 볼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한번 쫓아 샀는데 올라가. 이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조그만 돈을 했다가 그 다음에 큰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빠져.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밀리더라도 기존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깨지면서 한 번에 확 망가지는 그런 경우 무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즉, 정보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즉, 주식을 사더라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실 수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사면, 어느 정도에서는 손절매, 정보의 내용에 상관없이 손절매를 하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보보다는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계좌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뭐 주식 매매하다가 10% 20% 뭐 깨질 수는 있어요. 10% 20% 뭐 깨지게 되면은 뭐 차근차근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크게 손실이 나가지고 뭐 50% 60% 뭐 이렇게 손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매매에서 이제 만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제 계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장 위험에 대한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수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투자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지수가 밀릴 거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이제 종목들을 좀 더 이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내 종목만 생각하고 지수는 별로 걱정도 안 했는데 지수가 깨지다 보니까 시장 급락에
버티는 종목은 거의 없죠. 그죠? 시장 급락하는데 버티는 종목도 일부 있지만 내 종목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수 반등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은 그때 빠져요.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 위험, 아까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잘 보시면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시장 이슈 분석을 하는 그런 연습도 분명히 해봐야 돼요.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저는 이 주식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국인 지수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반응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외국인의 반응,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에 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반응들이 지수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을 잘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기업 실적 체크. 기업 실적 전망이 틀릴 줄 몰랐다. 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증권사의 리포트들 보면은 좀 많이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기업이 실적이 분명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많죠. 그죠? 즉 기업 실적 체크를 하되 틀릴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 분명히 실적 좋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기존에 옛날에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요번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내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기존 생각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빠지는 거 그냥 쳐다보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즉 기업의 실적이 이런 좋은지 나쁜지 이 부분을 잘 보고 우리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제가 여기다 써놨죠. 실적이 만약에 안 좋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자. 즉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밀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추세가 미리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의심하라고 얘기했죠. 실적이 좋은데 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왜 밀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너무 이거를 기업 실적도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손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다섯 번째, 장기 투자를 하면 기다릴 줄 알았다. 이거는 좀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 물론 이제 크게 이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업황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이 과정에서 없어지는 기업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지 좋았는데 올라올 때는 주가도 올라오고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이제 빠질 초기쯤에 이제 또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때 샀는데 장기 투자로 샀는데 막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없어져요. 종목이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장기 투자는 내가 이익이 났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 나서 이제 뭐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자리에 샀는데 밀렸다가 이제 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럴 때는 뭐 중간에 출렁거리더라도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 근데 손실이 났는데 계속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손실이 났는데 하락 추세인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가지고 이익 났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저점 깨지고 손실이 나는데 계속 장기 투자. 또 거기까지 안 오고 또 밀리고.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이 그거는 이제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은 뭐 아니겠지만 매수하고 나서 장기 투자도 분명히 매도하고 제가 여기 써놨듯이
업황이나 기업 실적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용이 안 좋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후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손실이 났을 때는 매도 후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싸게 살려고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이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손실이 어떨 때 이제 손실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제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러면은 실제로 손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 환절기라 가지고 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머리가 좀 맑아야지 투자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